그 오토바이 타고 와, 그 선짓 하면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딱 음악을 입으면 짜 이러면서 짜 한 소리 이렇게 지휘하고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의 허드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좀 슬림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시청하고 계신가요? 너무 분노해서 치 떨려가지고 이 뿅망치를 들고 막 TV를 마구 까버렸어요. 뭐 대국이라는, 하긴 대국이 아니라 서국이죠. 중국은 어떻게 편파 판정을 그렇게 어리석게 할까요? 네, 편파 판정으로 인해 온 세계가 편파 판정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민지의 호두까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시원한 댓글들 많이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눈이나 세계가 보는 눈이나 다 똑같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에 감동받은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중국의 그 치떨리는 진짜 어리석은 그 만행을 여지없이 댓글로 막 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감동받는 이야기들이 그냥 쉼없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크나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참 최고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경찰들은 국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안전은 지금은 보안원이라고 하죠. 뭐 인민의 안전과 뭐 인민의 보안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을 잡는 한국의 안기부 국정원을 북한은 보위부, 보위지도원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안전원 보안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집집마다 비사회주의 불법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단속하여 돈이나 뇌물을 뜯어내는 게 바로 북한의 경찰 시스템입니다. 보위지도원도 마찬가지로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남한 영화나 불법 해외 영화, 포르노 같은 녹화물을 단속하여 달러를 뜯어낸다든가 뇌물을 받아서 놓아주는 식의 아주 부패한 보위부입니다. 그래서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이지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참 교원도 있습니다. 교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교수죠. 교원은 교활하게 해먹는다고 합니다. 교활하다는 뜻은 간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원들, 교수들은 학생들이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왕따로 만들거나 아주 못살게 굴어 선생에게 잘 보이게 만드는 사이비 존재들 같았습니다. 또 북한에는 인민군대, 총지휘부인 인민무력부와 당과 수령의 저택과 직무실 등을 지키는 호위사령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호칭은 련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런 순서로 불리워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군대에서는 련대장은 련대적으로 해먹고,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고, 중대장은 중간중간 해먹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분대장은 부분적으로 해먹는다고 합니다. 해먹는다라는 뜻은 비리를 한다라는 뜻으로 군대 간부들은 힘없는 바닥 군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안전원 보위지도원은 북한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럼 중앙당 간부들은 어떨까요?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에게서 거액의 달러를 받아 처먹고 해외로 내보내거나 국가대표 선수로 내보낸다든가 좋은 직업에 꽂아준다든가 좋은 대학, 편한 군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모든 것이 다 뇌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집단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은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아는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집은 받고 없는 집은 그냥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식한 삶도 매우 짧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놀랐던 사실이 제가 북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렌터카를 샀습니다.
제가 그때가 대한민국에 온 지 몇 개월 안 되었었어요. 대학 박람회에서 알게 된 북한 사람인데, 저희 아파트에 아는 언니와 함께 저도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서로 알고 지내자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따르릉. 그래서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본인이 지금 아파트도 빼고 고모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지금 미국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천 몇백만 원에 산 차를 저한테 800만 원에 주겠으니까 800만 원만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00만 원이 없다. 내가 지금 그때 저는 엄청 솔직하고 순진했으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 통장에 지금 4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400만 원이라도 달라고. 무엇이든가 자기 소유를 만들 때는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그 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필요한데 내가 너한테 8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400만 원밖에 못 줬잖아요. 명의 이전 해주면 안 되냐 하고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럼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저보고 현찰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400만 원을. 그래서 아니 내가 너한테 계좌이체한 증거가 없으면 이 계약서가 무용지물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차 키는 저한테 있고. 그래서 지금 내려갔는데 내 차 어디 있지? 하면서 근데 제가 세우는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차가 삐 하고 지금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쭉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 차인데 왜 타고 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로막고 제가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는데 그 차를 세웠는데 이제 차 창문을 쫙 내리더니 이거 우리 회사 차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군박 이거 내가 산 차라고 내 거라고 계약서 여기 있다고. 이거 진짜 사기 당했는데요. 지금 빨리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뭐 400달러가 뭐예요. 뭐 진짜 10달러도 못 찾아요. 북한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 어느 경찰서 담당 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찾았으니까 통화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나 감옥 가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그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울면서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일전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00만 원만 못 받고 다 받았잖아요. 달달이. 그 사기꾼을 찾아주고 돈을 찾게끔 도와준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국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가 많네요. 제가 설마 했었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저의 담당 형사가 제가 신고를 하게끔 민원실에 친히 안내를 해주었고요. 그 사기꾼의 담당 형사가 사기꾼을 찾아서 저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은행에서 돈을 찾고 100m쯤 가다가 지갑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은행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돈하고 카드만 챙기고 옆에 지갑을 냅두고 그냥 가방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돈 뽑은 자리에 갔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다 신고를 했죠.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들이 2명이 막 금방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전화하자마자 왔어요. 2분이 딱 은행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 너희 CCTV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CCTV를 그분들이 보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오더니 그분을 파출소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지갑에 뭐 돈이 얼마 있었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파출소로 가서 이제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찰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뭐 사고 싶은 물건을 샀대요. 그 지갑에 이제 현찰을 다 쓰신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완강하게 또 현찰이 없었다고 하면 저도 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 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뭐 없었다 이러면은 끝인 거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도 잘못이지만 잊어먹은 사람이 더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잃어먹고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뭐 거기 우산 두고 오고 주머니에 지갑 넣다가 지갑 잊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잊어먹다니까 전 심지어 책가방까지 잊어먹었었어요. 학교에서 책가방 잊어먹지, 패딩 잊어먹지, 목도리 잊어먹지, 뭐 제가 잊어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고, 제가 또 들어와서 막 남을 한탄하는 거예요. 남이 물건에 왜 손을 대고 남이 물건을 왜 가져가냐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훔쳐간 사람도 물론 잘못했지만 잊어먹은 사람이 더 잘못됐다, 더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잊어먹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래요. 경찰분께서 그 남의 돈을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물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해드리겠다 저한테.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써드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러는 거예요. 제 지갑을 잊어먹은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뭐 합의는 따로 없고요.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분도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 와서 한 저녁 8시쯤인가 그때 띵동 하더니 이제 그 제 계좌 번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정말 치안이라든가 보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구나. 이렇게 CCTV가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나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CCTV를 통해서 모든 그 루트 길을 다 낱낱이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국민들이 살맛이 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제가 제 불차례로 우리 경찰분들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가지고 그 이제 요구르트 한 봉지를 사서 드렸고요. 사기당하는 거 렌트카 때문에 수고하신 우리 또 형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과일 박스 하나를 제가 이제 보냈었거든요. 경찰서에. 뭐 뇌물 뭐 이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찾아준 그 너무 고마움에 그 제 마음을, 그러니까 고맙다는 마음의 뜻을 표시한 거죠. 근데 또 뇌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생생정보에서 도로 위에 수호자, 교통 오토바이 경찰이 소방차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터주시고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도착하도록 해주시는 우리 경찰분, 와, 그분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시고 교통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십니다. 현장으로 진출하던 중 소방차를 보았고 그 소방차가 빨리 화재 장소에 도착하도록 도와준 정말 멋진 경찰분이십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와, 그 선지 타면서 차들을 안내하는데 딱 그 관현악단 있죠? 관현악단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딱 음악을 넣으면 쫙 이러면서 짠 소리로 이렇게 지휘하고 딱 이러잖아요. 그 오토바이 타면서 쫙 좌우를 훑으면서 쫙 이렇게 길을 터주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데 그 손으로 야 딱딱 지휘하는 그 모습이 막 진짜 예술인. 그래서 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멋있고 감동받아가지고 울컥했다니까요, 진짜. 신속한 오토바이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운행하는 차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고 차량도 함께 빼주시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서슴없이 달려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 수신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따라주면서 뉴스에서 막 이제 히어로다 막 그리고 또 존경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경찰분을 막 이제 칭찬하는 댓글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히어로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 시민들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겸손함을 보이는 것을 보고 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최고이며 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이신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 최고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